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권력을 누군가에게 전부 물려줘야 한다면 말이죠. 과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나고도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작품은요, 문학사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최고의 비극이죠.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입니다. 혹시 나 그 책 안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나 어릴 때 읽어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릴 거니까요. 단 하나의 오만한 질문이 어떻게 한 가족과 거대한 왕국을 산산조각 내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배경은 아주 오래전 거대한 영국입니다. 평생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우리의 주인공 리어 왕은 이제 많이 늙고 지쳤어요. 무거운 왕관을 좀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던 그 넓은 땅을 세 딸, 거너릴, 리건, 그리고 막내 코딜리아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여기까지는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아주 평범한 은퇴 과정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리어 왕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냥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정말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딱 던집니다. 너희는 이 아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세상에 딸들이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랑의 크기를 저울질해서 땅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권력을 내려놔야 하는 늙은 왕의 씁쓸한 불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자 특유의 허영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단 하나의 질문이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본성들이 나옵니다. 첫째 딸 고너릴이랑 둘째 딸 리건, 이 둘은 속은 아주 탐욕스러운데 그걸 싹 숨겨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주 입에 발린 달콤한 거짓말을 술술 쏟아냅니다. 반면에 막내딸 코딜리아는 성격이 아주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언니들처럼 과장되게 아부하는 대신에 저는 딱 딸로서 사랑할 의무만큼만 사랑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꾸밈없이 진실을 말해버려요. 혀끝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과 마음속 깊은 곳의 정직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죠.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리어 왕은 진정한 사랑을 꿰뚫어보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코딜리아의 그 솔직한 대답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두 딸한테는 모든 권력과 땅을 다 넘겨주고요. 정작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막내딸 코딜리아는 빈손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버립니다. 정직함에는 벌을 주고 거짓말에는 어마어마한 상을 내려버린 늙은 왕의 진짜 뼈아픈 오판이었습니다. 그럼 권력을 다 넘겨받은 언니들은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고너릴과 리건은 왕의 실권이 자기들한테 뚝 떨어지자마자 아주 무섭게 민낯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힘없는 늙은 아버지를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잔인하게 굴기 시작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들 집에 머무는 것조차 귀찮아하면서 쫓아낼 궁리만 합니다. 그 앞에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했던 그 화려한 고백들이 얼마나 소름 돋는 거짓말이었는지 아주 뼈저리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준 절대 권력자는 이제 믿었던 딸들 집에서조차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갈 곳 잃은 이 가여운 노인은 결국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황야로 내몰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켜줄 권력도 없고 비를 피할 집도 없고 의지할 가족조차 없는 그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리어 왕은 엄청난 배신감과 슬픔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성을 잃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맙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왕이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과정, 정말 문학사상 가장 숨막히는 비극의 절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잔혹한 폭풍우 속에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리어 왕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다. 화려한 거칠에 가려져 있던 진짜 세상을 그제야 보게 된 거죠. 달콤한 독을 뿜어내던 두 딸의 본성을 못 알아보고 꾸밈없이 자기를 사랑했던 코딜리아를 내쳐버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마침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비로소 진실에 눈을 뜨게 되다니 말이에요. 이 처절한 깨달음이 참 보는 사람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자, 이제 결말은 정말 가슴에 찢어질 듯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멀리 쫓겨났던 막내딸 코딜리아가 불쌍한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요. 그리고 전장에서 마침내 두 사람이 제외합니다. 리어 왕은 늦게나마 딸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하지만 운명은 이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지게 되고 착한 코딜리아는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을 차가운 시신 앞에서 리어 왕은 그 거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죠. 물론 그 탐욕스러웠던 두 딸도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파멸을 맞이하고요. 가족도 믿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정말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비극의 끝입니다. 인문학적 교훈, 비극 이면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이 거대한 작품이 오늘날 우리한테 던지는 화두를 좀 짚어볼까요? 이 극의 핵심 화제, 그러니까 토픽은 나쁜 딸들에게 권력을 물려준 늙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은퇴할 때 재산 잘못 물려줬다, 이런 단순한 실패담의 절대 아니에요. 권력이나 재산이라는 허상 앞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끈끈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철저히 망가져가는지를 해부하는 아주 날카로운 인문학적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셰익스피어가 이 끔찍한 파국을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 메인 테마는 뭘까요? 바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맹목성입니다. 리어 왕이 겉으로 보는 눈은 멀쩡했을지 몰라도 영혼의 눈은 완전히 멀어 있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이 내면의 어리석음, 이 치명적인 결함이 결국 가족의 배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낳은 거죠. 역설적이게도 인생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이 과정은 나약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깊고 서늘한 통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달콤한 말과 진실한 행동 사이의 진짜 거리를 제대로 분별하라는 거죠.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본성과 가치는 결국 침묵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거장의 묵직한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리어 왕의 이 바보 같은 실수가 과연 무대 위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날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달콤하고 과장된 말에만 쏙 빠져서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진실한 행동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셰익스피어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